안녕하세요. 귀티다 귀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내가 과거에 그것만 했더라면 혹은 그것만 안 했더라면 현재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후회라는 감정을 항상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잘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면서 오늘의 카드 리딩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행동 방향으로 잡아가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카드 선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꿔야 하는 것. 네, 그럼 잠시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 모두 마쳤나요? 아직 고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톤을 준비했으니까 스톤과 카드를 함께 보시면서 선택해 주셔도 괜찮으시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스톤과 함께 카드 고를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 모두 마셨죠? 그럼 오늘 리딩 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 4번, 2번, 1번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은 명확하게 잡히는 거 같네요. 내실을 다져야 된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는데 혹시 내가 어떤 걸 시작했다든지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좀 속도가 더딘 것 같아서 답답하신 분도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그 더디고 있는 게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거다 라고 좀 들리는 것 같아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의 왕자 카드로 시작하고 있어요. 경력이 높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 있어가지고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든지 이런 장면까지는 사실 아닌 분야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가 초심자의 마음으로 기틀을 세우고 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급하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잡아야 된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는데 왜냐면 그 틀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따랬던 카드가 4번 완즈 카드랍니다. 이 4라는 숫자도 안정감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있어서 딱 이 카드 자체가 정말 집을 짓는다면 그 구조의 뼈대를 만드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한테 있어서 지금은 내 인생의 어떤 구조, 그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차근차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빨리 하고 싶다든지 대충 하고 싶다든지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카드는 그런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 시간을 더 많이 써도 상관없다 보니까 지금 내가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두면은 나중에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나중에는 이 기반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선은 세부 카드를 뽑아놓고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왜 이렇게 바꿔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 카드한테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0번 컵의 카드 옆으로 2번 펜타클 카드가 나란히 떠있네요. 확실히 1번 분한테 이 기틀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좀 읽히는 것 같은데 아마 1번 분은 이 기반만 잘 다져두면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질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 2번 펜타클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만 보더라도 내가 그 건축물의 기반만 잘 만들어두면은 다른 건물들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끝에 서가지고 이 여인이 무한의 기호로 지금 저글링을 돌리고 있거든요. 접시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확장될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것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10번 컵의 카드죠. 그게 내 인생에 그냥 행복함을 선물해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재밌고 그리고 모든 환경까지도 풍요로운 그런 미래로 나를 이끌어 줄 테니까 한번 천천히 게임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 눈에는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정말 1번 분이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는 건물을 세운다 이런 장면도 아닌 것 같아요. 땅을 잘 다져두기만 하면은 내가 여기서 가장 높은 건물을 세워가지고 그 건물에서 식당도 할 수 있고 옷가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기반 자체를 빨리 다지고 싶은, 빨리 건물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내가 단단히 더 높이 쌓을 수 있다면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층을 더 높이 쌓을 수 있다 보니까 층마다 다른 가게를 들여놓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약간 일본 분이 급하게 마음먹으신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연초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소리가 좀 들려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10번 컵의 카드가 떠서 좋은 거는 이 과정 속에 있어서 지금 4번, 지금 완즈 카드에서 읽어주고 있었던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곁에 있을 거거든요. 기틀은 물론이고 그걸 쌓아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인복까지도 같이 따르다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그 미래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잡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러니까 지금을 고수하지 않고 달라졌을 때 그때 변화하는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1번 분에게 들어올지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1번 분은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틀만 잘 잡아두면은 나중에 가서는 내가 벅찰 정도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될 정도로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지금의 이 초입구 단계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줘. 이런 좀 이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10번 클럽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림만 딱 보더라도 책들이 막 쌓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많이 봐야 된다든지 과로 같은 이미지가 쓰여져 있는데,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코스요리의 카드가 뒤에 따라 떠 있답니다. 내가 진짜 뷔페에 갔는데 남들한테 나오지 않는 음식까지도 나한테만 나오는, 그래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나중에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운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확실히 뭔가 틀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뷔페에 갔는데 지금 내 접시가 기름 종이로 만든 접시라면 금방 찢어져가지고 그릇을 많이 담을 수 없겠죠. 근데 1번 분이 지금 그릇을 만드는 시기에 있어가지고 단단하게 도자기를 크게 멋지게 만들어 두면은 앞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그릇 자체를 허투루 생각하지 마. 이게 가장 중요해. 들어오는 운이 지금 많지 않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런 소리가 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지라 지금 당장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번 것이라든지 성취한 것이라든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절대로 초조해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카드를 딱 이까지 뽑다 보니까 그런 장면도 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젊어서 부자였다가 나이 들어서 가난해지는 것보다 젊어서는 조금 고생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많이 못 벌더라도 나이 들어가지고 부자 되는 게 인생 더 편해. 이런 소리 하죠. 1번 분은 약간 그런 마인드로 갖고 가야 될 어떤 분야를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젊어서 누리고 싶은 마음가짐, 그게 있는 어떤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멀리 보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의 접시에 음식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번 분이 여기에 뭘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시 자체를 잘 만들어두면, 내 그릇을 잘 다져두면은 나중에 들어올 음식, 나의 운, 그 모든 것들은 앞에 마련되어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의 내 모습은 어떨지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때 1번 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뭐 1번 분이 딱 타이밍을 맞이하고 좀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이런 장면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1번 양의 카드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기틀을 잘 다졌을 때 그때 내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다지고 나서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대요. 오히려 그 시작이 옳다, 그 타이밍이 적절하다라고 1번 양의 카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카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읽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바꿔가기 때문에 나중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소울메이트 카드가 떠 있는데 전 이 카드랑 10번 컵의 카드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4번 완즈 카드도 그랬지만 연인이 나란히 지금 어깨를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나의 귀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읽어주면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걸 우선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또한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계약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이 따른다. 심지어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지금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읽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잘됨을 통해 가지고 1번 번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겠다라는 이미지가 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관계성 속에 있어서도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또 베풀고 나누고 있는 장면까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좋게 보이는 건 1번 번이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라는 걸 좀 넘어서가지고 낙수 효과라고 하죠. 위에서 많은 것들이 떨어지다 보면은 그게 밑에까지 흘러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 번은 내가 좋은 운을 크게 발휘할 수 있어서 내 주변에 나를 통해 가지고 또 덕을 보는 사람들도 동시에 드러나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면이죠. 내가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놨더니 뷔페에 가서 음식을 엄청 많이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서 그걸 먹을 수 없다 보니까 먹고 남은 그 부분만큼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1번 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이 카드가 그럴 수 있는 1번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해놨으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라고 계속 전달하는 것 같거든요. 제 귀에는 계속 똑같은 메시지가 들리는 걸 보니까 아마 1번 분이 지금 당장에 어떤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해서 초조한 분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서 제 주변 동기들은 벌써 칭찬받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눈에 드러나는 어떤 업적이 없어요.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좀 들리고 있어가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조언 좀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사의 카드가 떴는데 당신의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있어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읽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분은 뭔가 확실히 깃틀이 지금 내가 느끼기에도 불안한 게 있다라는 게 지금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불안한 건 불안한 거고 빨리 시작하고 뭔가를 행해 나가고 싶은 게 본성인지라 만약에 어떤 가게를 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1번 분이 뭐 식당이라면 식당을 오픈해서 음식을 능숙하게 낼 수 있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게 내가 느끼기에도 베테랑이다라고 좀 보이진 않는 그 정도의 나의 어떤 모습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미 아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더 좀 뭔가 고쳐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약간 애매하게 이 디스크의 왕자 같은 경우는 직급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 경계선 어디에 서 있으실 것 같거든요. 식당을 지금 오픈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오픈하면 과정 속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해 나갈 것 같고 1번 분이 조금 더 연습한 다음에 오픈한다면 정말 저 사장님은 어디 가서 10년 동안 식당 하다 왔나 보다 이 정도로 보일 정도로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금 연습을 해달라고 카드는 다시 한 번 더 읽어주고 있다는 거. 그게 아마 1번 분한테 있어서는 오히려 내가 좀 나를 세우고 좀 명확하게 예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섬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죠? 그리고 해운 카드를 보시면은 지금 안나 카드가 떴는데 당신을 위한 모든 계획, 신성한 계획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기반에 대해서 키워드가 다시 한 번 더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분을 위한 풍요로운 운은 코스 요리 같은 배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운은 미리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 있게 기틀을 잘 세우고 이 운을 믿고 노력해줘 라고 카드가 읽어주는 것 같아서 절대로 급하게 가지 마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 해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은 명확하게 잡히는 거 같네요. 머리를 좀 써야 된다라고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향인지가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두 카드 모두 다 좀 새로운 방향성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그런데 첫 번째 7번 소드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딱 보시면은 책을 펼쳐 들고 있고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있죠. 실제로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손 윗사람에게 지식을 구하거나 교육을 듣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내가 어떤 정보를 습득했을 때, 뭔가를 배웠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거든요. 그대로 만들어 나갔을 때 새로운 시작. 아마 이번 분이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좀 창조하게 된다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남들은 못하는 것까지도 만들고 성취해 나가는 이런 장면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오히려 이번 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잡히는 것 같네요. 이게 바로 전문가의 맹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쓰고 많은 정보 지식이 있다면 하는 방법이 좀 틀에 박히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 외의 것들을 생각을 못한다든지 배제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익숙해서 하던 방식으로만 하게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 분은 초심자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든지 어떤 성장기가 더 펼쳐지지 않는 거죠. 그 문턱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틀었을 때 정말 마법 같은 흐름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써보시길 바랄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번 분에게 이런 변화를 요구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소드 카드 옆으로 3번 펜타클 카드가 떠있네요. 그 사람들이 그 단체가 하는 방식이 나한테 맞지 않아 라고 읽어드리면 딱 맞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33 카드가 떴는데 첫 번째 카드에서는 상처받은 카드가 떴어요. 왜 상처받았냐면 지금 두 번째 카드에서는 3이라는 어떤 단체 속에 들어가서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사람들 이런 장면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번 분한테는 맞지 않다라고 잡히는 것 같아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게 어떤 단체성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시장 자체죠. 이 익숙한 방법, 틀에 박힌 방법으로 해나가는 그 분야 자체가 이번 분한테는 좀 맞지 않는 이건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야기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3번, 7번 카드이기 때문에 그 불편한 생각을 내가 오히려 창조성으로 발휘할 수 있으면 내가 혼자서라도 남들, 단체가 해야 되는 몫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장면 드러날 것 같거든요. 제 눈에는 어떤 이미지가 보이냐면 요즘에 AI 도구들이 많이 좀 툴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써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혼자서 1인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번 분은 그럴 수 있는 나는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일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라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혼자서 다양한 AI 툴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좀 머리를 쓰고 그 툴을 배워야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가셨을 때 1인 사업자로서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활동을 만들어 가게 되는 이런 장면이 읽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맞는 느낌에 한번 집중해 보실 바랄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방식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고 좀 어려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오히려 나한테 쉬운 방법으로 바꿔가는 게 남들 눈에 있어서는 더 어려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재밌는 것 같거든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AI 툴 한 번도 안 만져보신 분들도 많으세요. 인공지능 하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번 분이 배워가지고 너무 쉽네? 이렇게 하니까 혼자서 뭐든 하겠네? 라는 감정으로 한다면 제3자들한테는 저 친구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보여질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간극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저거 좀 안 맞는 방법, 힘든 방법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보는 대상들이 저 반대편에 좀 잡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렇게 바꿨을 때 달라지는 변화는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고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번 분이 이렇게 변화를 취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스페이드 카드 옆으로 8번 클럽 카드가 나란히 떠있네요. 재미있는 조합의 카드가 뜬 것 같은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드 카드는 이 소드 카드의 흐름이랑 같은 카드인데요. 지금 위에 카드를 보시면 3번, 7번이었죠? 합해가지고 10번이잖아요. 내가 이 변화, 그 불편한 걸 마주보고 고쳐가면서 나만의 방법을 찾았을 때 어떤 결과,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서 저지먼트, 부활의 카드랍니다. 좋은 기회를 받게 된다, 응답을 받게 된다, 계약을 하게 된다 이런데
있는데 이 카드에선 재밌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은 실전이지 영화라든지 소설이 아니야. 이렇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뭔가 이번 분이 느끼시기에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약간 좀 이 시대랑 맞지 않아 라든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은 이 단체가 굴러가는 게 운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가지고 나쁘지 않게 굴러가고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분은 더 이상 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 뭔가 나였던 체계화된 게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드 카드의 흐름이 앞에서 계속 든 게 칼처럼 뭔가 좀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장면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슈퍼를 연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 어떤 슈퍼가 있는데 이 슈퍼에서는 물건을 손님들이 담아가면은 가격표가 없는데 대충 주인장이 눈대심으로 이 정도 돈을 받으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번 분이 물건마다 가격을 매겨가지고 내가 이걸 얼마에 샀는지를 적어놓고 얼마에 팔 걸지를 또 정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다면 수익이 나면서 장사를 운영할 수 있겠지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번 분은 그 사람들이 좀 대충 하고 있는 것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정확한 답이라든지 확실한 결과를 손에 얻어가면서 심지어 8번 클럽 카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키워갈 수 있게 된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맞지 않는 예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가게는 없잖아요. 근데 약간 그 슈퍼마켓 예와 비슷한 것 같아요. 당연하게 이번 분이 하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내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더 손쉽고 빠르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로 넘어가시게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실제로 머리를 써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하게 뭔가를 가려본다든지 정보를 탐색해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딱 틀만 만들고 나면 어느 정도 내가 완성을 딱 만들고 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 전에 슈퍼마켓 그 예를 들었을 때 그 반대편의 슈퍼마켓은 맨날 눈대중으로 하나하나 봐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받아야 될지 이렇게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었다면 이번 분은 그냥 바코드 딱딱 찍어가지고 쉽게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확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게 무엇일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때 내 모습은 어떨지도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번 분은 어떤 모습을 알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라는 두 카드를 뽑아주셨는데 재미있는 게 두 카드의 그림 속에 있어가지고 다 가운데 문이 열려져 있는 장면이 드러나지고 있거든요. 뭔가 좀 확실한 답을 찾게 되시는 게 저한테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내 인생의 최종 목표라든지 이런 장면처럼 읽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이거는 틀리지 않았다, 맞다라는 걸 확실하게 나도 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장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쌓아갔을 때 그 속도감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고 그게 또 진짜 이번 분의 최종 목표까지 닿게 되는 어떤 길을 열어줄 것 같거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눈에는 어떤 장기적인 목표라든지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오늘 이번 분이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쉽고 편해지는 임시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충 한다든지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오늘 할 걸 쉽게 끝내고 나서도 확실하게 끝낸 게 맞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장면이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이번 분이 그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눈대중으로 가격을 매겼더라면 오늘 내가 장사를 한 게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 계산한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바코드로 계산을 딱딱딱딱 해놓다면 걱정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죠. 이번 분은 좀 유연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스킬 한번 배워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같은 거 하나도 몰라요 라고 생각하실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데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배워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일지라도 저는 그냥 뭐 노트에다가 종이에 써가지고 그렇게 암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든지 어떤 강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걸 들어서 뭐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방법을 알아가지고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야 이렇게 여기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서 내가 더 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암기할 수 있고 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뭔가 이번 분은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남들이 그냥 이렇게 대충 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나만의 방법, 그게 지금 분명히 필요하다고 카드는 읽어주는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전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사제 카드가 떠서 그런데 확실히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공부라고 해가지고 뭐 꼭 책을 찾아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쏟고 있는 데 있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그 방법을 배운다면 정말 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일이 쉬워진다, 더 놀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유 시간이 생기고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교육, 내가 뭔가를 습득해야 된다, 체화해야 된다라고 읽어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카드는 내 인생을 리드하는, 이끄는 카드거든요.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아마 이번 분이 어떤 판의 주도권을 손에 쥐게 되실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면 체인점을 늘릴 수 없겠죠? 하지만 이번 분은 뭔가를 시스템화 해놨기 때문에 그 체인점을 시킬 수 있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종국적으로는 내가 이걸 직접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한테 시킬 수 있게 된다든지 부탁할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자동화를 시킬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장면까지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그 방법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운 카드로는 깨어남의 카드가 뜬 것 같아요. 좀 머리를 써야 된다.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림에서는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지금 달도 그려져 있죠. 오히려 잠들어 있는 듯한 이미지가 드러나 있답니다. 내 몸은 더 편해지는데 몸이 편해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그 에너지가 남는 분만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많은 걸 이뤄냈을 때 새로운 길이 또 열려나가는 이런 장면이 연속적으로 드러나면서 내가 바코드만 만들었을 뿐인데 전 세계적인 체인 사업을 하게 됐나? 이런 식으로 아마 이번 분한테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 변곡점을 만들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쏟는 것 같다라는 일이 있다면 거기 한번 방법을 찾고 만들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 해석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번 카드 해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3번 분은 묘하네요. 바꾸면 좋긴 한데 바꾸라고만 말하는 건 아니라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1번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로 시작하고 있답니다. 이 카드에서는 새로운 천운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한 걸 끝까지 해나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분이 지금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거 좀 더딘데 힘든데 막힌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뭔가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뚝심 있게 인내를 가져라 라고 전달하고 있다는 거 우선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만둘까라는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 라고 좀 읽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대로만 가는 건 아니랍니다. 지금 컵의 왕자 카드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 카드는 이동수를 담고 있어요. 내가 그 어떤 상황이 좀 힘든데도 더딘데도 지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도 읽히기도 하지만 내가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더 먼 목표라든지 계획, 욕심이 생길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이뤄내? 라는 감정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주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감정이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 목표를 가지고 지속해봐. 그 목표로 내가 이걸 진행해 나가면서 해볼 수 있는 걸 이것저것 다 해봐. 그렇다면 실제로 좋은 흐름이 나한테 드러날 거야 라고 읽어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금 가정을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나의 꿈은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디자인 분야라면 나만의 브랜드를 갖는 거지 지금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이직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 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버텨보래요. 그리고 내가 디자이너로서 개인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들어오거나 기회가 들어오거나 뭔가 배워볼 수 있다면 그걸 동시에 진행해가는 이런 장면을 지금 카드는 읽어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꿔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곧이야, 조금만 버티면 돼. 이렇게 목소리가 딱 들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두 카드 모두 다 기사의 카드예요. 어딘가 달려나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카드인데 첫 번째 기사는 연꽃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장면은 곧 운이 안정적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막히는 것 같지? 그거 곧 끝난다라고 하거든요. 귀인의 카드랍니다. 운 자체가 나한테 귀하게 바뀌는 그 시기가 지금 1번 카드로 뜬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밀고 가야 되는 포인트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인트까지만 도착하게 된다면 지금 기사의 소드 카드 완전 날아다닌다. 아, 운이 앞에서 이렇게 막혔던 게 뒤에서 이렇게 뚫리려고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깃털 타고 진짜 날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뻘밭에서 내가 달려온 근육, 그 단련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날아다니는, 거기서 너무 쉽게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서 뭔가 앞에서 많이 운명이 사모분을 연습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카드까지 딱 뽑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더 큰 일을 준비해놨다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보였거든요. 이 운명은 실제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 걸 담기게 하고 싶다면 그 담기게끔 하는 그 직전까지 그릇을 많이 좀 다지게 하거든요. 앞에서 한 리딩 중에 있어서는 지금 당신은 그릇을 넓혀야 될 시간이다. 기반을 다져야 된다라는 메시지였는데 사무분은 기반이라기보다는 기반을 다져가지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지속해오고 시작해오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3번분은 그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시간이 나한테는 연습기였던 것 같고 그때 별의별 상황이라든지 별의별 일들을 다 나에게 좀 수련시켰다. 이 세상이 좀 이렇게 잡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도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은 멘붕 오고 그래서 그만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이런 게 네가 들어오니까 터지네? 이런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생뚱맞은 많은 경험들이 나중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갔을 때는 내가 산전수전 앞에서 다 겪어가지고 나머지 일들은 어려운 일도 아니야 라는 감정을 좀 야기하게 되는 것처럼 사모분은 그 어떤 초입구를 이제까지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나 라고 좀 읽히는 것 같네요. 근데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뜬 걸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그리고 왕자의 카드가 뒤따라지고 있어서 좀 시작이다, 연습기간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상당 시간 길었다라고도 읽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면 이렇게 바꿨을 때 달라지는 변화는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변화를 취하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두 카드 모두 다 다이아몬드 카드이기 때문에 우선 직관적으로 보였던 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성취가 내 인생에 만족스럽게 들어온다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 자체가 지금 8번 장인정신의 카드죠. 무한대의 숫자기도 하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걸 오랫동안 가져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좀 많이 연습 트레이닝을 시켰던 것 같고, 근데 그걸 적당하게 작게 가져가는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연습은 필요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10번 완성의 카드랍니다. 그게 상당히 굵직굵직하게 내 인생에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걸 받아낼 수 있는 깜냥을 좀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인생에 약간 침체기가 펼쳐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이 침체기가 아마 3번은 딱 운이 풀리고 나서 괜찮아지고 나서는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 인생이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진짜 연마하는 시간이었구나. 우리가 칼을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넣고 달구면서 두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삼재라든지 아홉수가 이런 시간이거든요.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계절에 있어서도 가을 추수를 마치면은 겨울 동안 내년의 봄을 위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버텨내야 되죠. 그 시간 자체가 삼재, 아홉수 이런 느낌과 좀 맞닿아져 있는데 어떠신가요, 사모분? 내가 돌이켜 봤을 때는 아, 그때 내 인생의 레벨업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체감하시
하시겠지만 지금은 아마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이거 바꿔야 되는 건가? 그만둬야 되는 건가? 이렇게 여겨지는 분명한 뭔가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조금만 버텨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서 버텨라,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열심히 해와가지고 어느 정도 체화가 돼서 내가 그냥 해야 되는 몫만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을 거거든요. 이때는 버티는 게 승자랍니다. 그렇다면 봄이 왔을 때 그때 뭐 날아다닌다, 심지어 무한할 정도로 풍요로운 내 인생의 꽃다발, 경축할 만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받아가게 된다라고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그때의 모습은 어떨지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때 3번 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생의 카드가 먼저 떠있죠.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게 된, 다시금 자신의 인생에 잎을 싹 틔우게 되는 그런 시작점을 읽어주고 있는데, 아, 이게 진짜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재생이잖아요. 예전에 괜찮았다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소리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그냥 안 됐더라면 이게 그렇게까지 심적으로도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둬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았었어서. 예를 들면 학생인 타입이라면 내가 예전에 성적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성적이 안 나오는 시간을 버텨왔던 그런 구간을 지금 경험하신 것 같고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예전에 매출 진짜 잘 나왔었는데 근데 요즘 왜 이렇지?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버틴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과거에 좋았던 경험치 자체가 나한테는 오히려 나를 굉장히 치는 요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이 곧 끝날 거랍니다. 버텼던 그 겨울이 끝이 나고 내 인생이 빛이 들면서 다시금 열기를 찾게 되는 시작점이 열리는데 지금 마지막 카드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두 카드 모두 다 날아다니고 있죠. 내 시기가 언젠간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걸 피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피하지 않았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장밋빛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절벽 앞에서 춤을 추고 있죠. 인생에서 위험을 감내해야 돼. 그랬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위험한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모험을 해야 된다든지 라고는 읽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위험 요소가 뭐냐면 3번 분 인생에 있어서는 해도 안 되는 거,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 스트레스인 것 같거든요. 이 말은 3번 분의 성격 자체가 했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확실히 안 되는 걸 알게 되면은 그걸 더 편해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만 풀려가지가 않죠. 하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기에는 애매하고 계속 가기에는 시간 낭비인 것 같은 그 감정이 오히려 여기서는 위험 요소로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감안할 수 있다는 건 결국 3번 분한테는 내가 내 인생의 힘든 시간을 인내할 수 있을 때, 그 인내라는 걸 감안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사실 모든 결과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줘. 그렇다면 정말 멋진 다음 흐름이, 그 운이 시작될 거야 라고 카드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재능을 믿지 말고 노력과 인내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저는 점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능을 좀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능이 없는 쪽은 정말 해 나가도 답이 없는 분야가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방면에 있어서 재능을 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재능을 활용해 나가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내와 끈기를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있어서는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3번분은 어떤 분야를 정말 열심히 슬럼프 시간 동안 버텨오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재능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재능은 있답니다. 이제까지 인내해온 것까지도 3번분의 재능이고 힘이에요. 그걸 믿고 지속해 나가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조언 좀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응답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잡히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운이 좋게 풀려나가는 그 기점에 있어서 3번분은 본인 스스로에게 이런 좀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계속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맞나? 라고 했을 때 3번분은 결과적인 걸 보지 마시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시작했을 때 분명 좋았던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재밌게 여겼던 거, 관심 있었던 거, 꿈이라든지 목표, 당장 결과라든지 뭐 금전적인 거라든지 사람들 인정이라든지 그걸 사지 않더라도 자기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걸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우선은 좀 들려왔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읽어드리자면 운이 풀리면서 나에게 좋은 제안이라든지 기회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 응답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 들어올지라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려있다. 그런 제안에 마음이 오픈되어 있다라는 것도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 상담이라면 모르겠는데 특히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온다, 제안이 온다 라고 하는데 안 오는 케이스 있죠? 굉장히 그런 제안에 마음을 닫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포인트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운이 들어오기 힘들어서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추가로 챙겨가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운으로 말씀드리면은 딱 와닿으실 것 같은데, 막 지금 사모분한테 연애운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사모분이 연애에 담쌓은 사람처럼 보여버리면, 내가 그렇게 행동해버린다면 상대방은 차일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상대방들에 대해서 어떤 난이도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내 자신이 열린 마음가짐으로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챙겨갈 수 있다면 이 모든 흐름을 나의 운으로 선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잡혔던 것 같고, 해운 카드를 보신다면 어떤 묶여져 있던 체인이 끊어지고 내가 익숙했던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자체가 행운으로 잡히고 있어서 계속 안 됐던 거, 계속 힘들었던 거, 지금 동굴에서 벗어나고 있죠. 내가 진짜 땅굴 파고 침체기를 경험했던 거, 거기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다 라고 읽히고 있어서, 사실 사모분한테는 이 모든 흐름을 통해 가지고 뭐 좋은 기회라든지 내가 받게 될 보상이라든지 이게 저한테는 좋은 장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금 숨통 트이게 되는 거, 힘들었던 데서 벗어나게 되는 거, 이게 좋은 점이다라고 더 좀 치우쳐서 읽히는 것 같아서, 반대로 이제까지 얼마나 힘든데도 노력해 오셨는지가 읽히는 것 같거든요. 그 노력 절대로 헛되지 않게 마지막까지 그 결과, 열매 다 맛보실 수 있는 3번분 되어주시기 바랄게요. 하지만 그 열매보다도 내가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무엇이 재밌었는지 그걸 가장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세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4번 분은 제 카드를 딱 뒤지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4번 분들의 타입 자체가 좀 즉흥적인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을 하는 성격인데도 내가 계획을 안 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어떤 요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물질적인 운이 크게 붙거나 아니면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돼 라고 전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래너를 사셔가지고 딱딱 줄치면서 뭔가를 해나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스크의 공주 카드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야 돼, 순서를 정해야 돼, 이렇게 읽어주고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든지, 혹은 내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걸 내가 체계적으로 바꿔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을 때 그게 내 인생에 진짜 풍요를 선물해 줄 것이다 라고 읽어주고 있어서, 이게 어떤 장면일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예가 있는데, 사모분이 뭐 직장인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안 살림에 있어서는 그냥 될 대로 쓰시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집안 살림, 가계부를 각 잡고 만들고 쓰고 그렇게 관리하는 걸 사람들한테 공유해 나가면서 그렇게 책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강의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런 방향 속에 있어서 내가 성공운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3번 디스크 카드, 뭔가 커다란 물질운이 따라올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체계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걸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계획을 해야 된다든지 이걸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왜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4번 분에게 계획을 해라, 체계적으로 해라 라고 전달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 옆으로 지금 7번 소드 카드가 나란히 뽑혀져 있네요. 이 장면은 두 카드 모두 다 소드이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4번 분한테는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읽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의 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딱 그려져 있답니다. 어떤 아이디어, 저는 기회가 들어온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는데 7번 소드 카드, 제 눈에는 이걸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사이드로 그게 내 인생의 손에 잡힐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요소를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탐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일지. 정말 4번 번이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난하게 진행해 가고 있었는데 가계부를 막 쓰고 있는 거 보면서 직장 동료가 너 가계부 되게 특이하게 쓴다. 뭐 예를 들면 4번 번이 엑셀로 그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다면 이 엑셀 나한테도 좀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 들려올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 그냥 주지 마시길 바랄게요. 7번 소드 카드는 도둑놈의 카드라서 굉장히 귀한 걸 그냥 홀랑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 드리자면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오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뭔가를 욕심냈을 때 이게 그 아이디어구나, 기회구나, 그걸 잘 활용해 나간다면 내 인생의 풍요가 여기서 들어오겠구나 라는 걸 지금 카드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중요하게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외부에서 어떤 제안이나 기회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았을 때 내가 착착 계획을 하면서 진행해 나간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게 잘 돼갈 거거든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이걸 탐낸다면, 이걸 욕심낸다면 그게 내 인생에 정말 커다란 풍요를 가져다 줄 테니까 절대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가 주변에서 욕심내고 시기질투 했을 때 이거는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깨달아 주시길. 그렇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때 바꾸면 달라지는 변화점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지속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를 취했을 때 달라지는 변화점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스페이드 카드 옆으로 하트 재개 카드가 떠있네요. 확실히 이게 3번 분한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긴 하는 것 같아요. 6번 스페이드 카드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된다라고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새로운 일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나가게 된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트 재개 카드, 이 카드에서 가장 좋은 건 회춘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재개 카드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내가 새로운 분야에서 심장 두근거리면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꿈과 목적을 찾아가지고 나아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지금 4번 분의 상황이 반대로 어떻게 보이냐면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휘뚜루마뚜루 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걸 못 만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지금 나한테 크게 임팩트가 없는 분야 속에 있어서 굉장히 설레임과 큰 가능성을 열어주는 어떤 일이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챙겨가 주시길 바랄게요.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있어서 막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진짜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하지만 그걸 내가 귀찮아지 않았을 때 큰 가능성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욕심내는 사람이 함께 선물 세트처럼 들어올 테니까 이거구나 라고 알아차려 주시면서 그 방향으로 멋지게 활동해 나가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내 모습은 어떨지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때 4번 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낮잠 자는 카드랑 네버엔딩 스토리 카드가 떴는데 4번 분은 제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뭔가 되게 쉽게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낮잠 잘 시간이야. 그게 나한테는 엄청 쉬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때로는 내 적성에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운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게 잘 풀리는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라고 카드는 우선 읽어주고 싶었던 것 같고 하지만 끝나지 않을 이야기에 있어서 이 요정이 모리시기 위해서 울고 있죠.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진작 이렇게 변화를 취했어야 되는데 뭔가 4번 분은 내가 늦은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이 4번 분한테 적기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풍요로운 미래가 나한테 더 쉽게 들어오는 거니까 너무 많이
욕심내지도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목을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만 장착해 주신다면 그럼 운은 알아서 들어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조언 좀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행운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나를 맞추지 마 라고 전달하고 있는데 제가 이 카드 딱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6번 이 소델 카드는 불편했던 곳에서 편안한 곳으로 이동해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4번 번은 나랑 안 맞는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관계에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실 수 있는 운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의 행운점이니까 내 삶이 이대로 똑같겠지, 변하는 건 없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 내가 시작할 만한 게 지금 당장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상관없다. 기회, 천운은 들어올 것이며 그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서 솟아남과 동시에 나의 모든 이런 환경 자체의 변화점이 드러날 거라는 거. 나의 부정적인, 힘들었던, 아쉽고 실망스러웠던 모든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이 펼쳐질 거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조언 카드로 마음속에 사원 카드가 뜬 것 같은데 사실 이 카드는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 헌신해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다한다면 잘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낮잠 자는 카드가 떴었잖아요. 제 눈에는 이게 뭐 엄청 최선을 다해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해라 라고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 있어서 진심을 다해야 하긴 하겠죠. 근데 그 진심을 다할 때 또 안 되지 않을까? 이거 허튼 일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적인 우선은 들렸던 것 같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는 포인트죠. 그리고 그렇게 지속해 나가는 게 아마 사모분한테는 어떤 일이라든지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나의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내가 한번 호기심 삼아서 해보고 싶었던 거? 그 분야 속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사모분한테는 마음의 사원이잖아요. 나를 치유하고 정화하는 과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4번분의 부정적인 현실에 있어서 이걸 하는 시간이 힐링감을 주는, 편안함을 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거기 푹 빠져들었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잡히는 것 같아서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거나 혹은 하는 시간 자체 내가 치유받을 거예요. 그런 일이라든지 기회가 혹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텐데 하지만 하는 김에 좀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거. 그렇다면 그게 정말 뻥하고 내가 엄청 시간을 많이 쏟아놓고까지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내 인생에 풍요를 선물해 줄 거라고 카드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읽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생각보다 너무 좀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분야 속에 있어가지고 일을 했는데 풍요가 와서 나한테는 이게 좀 과분하게 느껴지는, 내가 욕심쟁이처럼 느껴지는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때가 됐을 때는 반대로 내가 여기 시간 더 쓸걸. 그랬더라면 덜 한 것보다, 이렇게 해왔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뭔가 4번분한테는 숨쉴 구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나를 치유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이 나에게 풍요를 선물해 줄 것이다 라고 가져가신다면 베스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럼 4번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